안녕하세요. 관세사 이경입니다. 자, 우리가 무역업을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거해서 창업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호 창업의 경우에는 굳이 세무사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겠죠.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세무서를 방문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세무사를 격려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러한 방식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식, 권장하고 싶은 방식은 인터넷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사업자 활동을 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무역업을 하든 무역업이 아니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사업지 관할 세무서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냥 지도상으로 어느 위치에 대강 있다라는 거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에 도보로 가야 될지, 지하철을 이용해야 될지, 자가용을 이용할 때 주차장의 위치가 어딘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사업자라면 당연히 관할 주소지 세무서가 어딘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편리하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동원해서 우리가 이용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 그것을 한번 권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그 다양한 부분들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러 와요. 또는 사업자 주소지 변경 신청도 하러 오고, 어떤 분들은 또 폐업 신청도 하러 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는 것이 실제로 이제 동기부여에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 보셔서, 직접 가셔서, 그래서 등록해 보는 거, 요게 이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 신청서도 수기로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동기부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가실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업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무역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을 주소지로 해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창업의 경우에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해서 영업 장소를 가지고 처음부터 자본의 부담을 가지고 창업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식품이라든지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을 찾아서 실제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파 수입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소량으로 수입을 해보고 앞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은 그때 영업소를 가지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영업 장소를 임대차 계약 체결하셔가지고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집 주소지를, 자가 주소지를 그 사업자로 해서 신청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4번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쓰시게 되면은 5분도 안 걸려서 바로 세무공무원에게 주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바로 나와요. 국가에서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내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연지체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국가는 권장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주소지를 사업자로 하시게 되면은 그 담당 세무 공무원께서 실제로 그 주소지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등기부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수증을 아마 줄 거예요.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은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찾으러 오라고 해요. 그럼 그때 한 번 더 방문해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성공을 해서 이제 실제로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와 관련되어서 세금도 정당하게 내겠죠. 그래서 국가의 살림살이도 넉넉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복잡한 절차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등록해 보시는 것, 이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업태하고 종목하고 써놓는 난이 있어요. 근데 나는 수출만 할 것이라 해서 수출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앞으로 수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출 수입 다 해야 하세요. 그리고 요거 등록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번창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구나 기관에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을 컨설팅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 교육하고 컨설팅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무역업은 도매업입니다. 도매업. 원천적으로 도매업이에요.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도 1차 도매상이 돼요. 수출을 할 때도 외국의 상인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도매업입니다. 도매업.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작은 점포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업, 소매업 다 넣습니다. 다 넣고 그 다음에 수출, 수입 넣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컨설팅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할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 수입의 경우에는, 자파 수입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통하는 것보다는 그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나서 구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구청에 가셔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요때 이제 그 신고서상에 어떠한 오픈몰을 통해서 또는 어떤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할지 그 내용을 쓰는 난이 있어요. 옥션을 통해서 판매를 할지,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할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있으면 도메인 주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도 사전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나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하겠다. 그럼 스토어팜 주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는 뭐 일반적인 오픈몰을 이용하겠다. 그럼 옥션에서 판매를 할지, 쿠팡에서 판매를 할지, 아니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그 주소, 도메인 주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기록을 하시고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가셔서 바로 기재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신고서 번호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후에 여러분들이 오픈마켓이라든지 여러가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통신 판매와 관련되어서 합법적으로 국가에 등록을 하고 판매하는 사람이다. 신고를 하고 판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 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제반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되어진 것은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를 하느냐? 한국무역협회에 가셔서 각 도시별로 지부가 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돈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4번 들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무역업을 오픈몰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 등록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향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잘 돼서 사업이 확대되고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사업 확장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제 저리로 융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게 된다면 그걸 신청할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되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역금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역금융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역업 고유번호가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번호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실적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와 관련되는 부분까지 다 예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무역 관련 유관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무역하는 사업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일반 사업자로서 우리가 그 관할 세무서가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무역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관이 어디에 있는지, 교통편은 어떻게 해서 가는지 실제 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무역협회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어디에 있는지, 식약청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무역 관련 유관기관은 우리 사업자와 관련되어지는 주소지 근처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오프라인상에서 다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도와주는, 조력을 해주는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포딩이나 관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미리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내가 본인의 마음가짐도 다잡는 겸 해서 그런 기관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증하고 관련되어진 부분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과거에는 수출입 할 때 인증하고 관련되어지면 크게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TBT라 부르죠. 그 기술 장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과 관련되어진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제도예요. 우리가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지역 어떤 국가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 상인하고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증 제도들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수입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수출국에서 인증을 받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복잡해져요. 특히 수입하고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KC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 KC 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식품하고 관련되어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검사라는 것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초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경우도 있어요. 물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입하는 물품이 전자제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드론이나 이런 거와 관련되어지는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또 인증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섬유 인증을 받아야 되고, 어린이 용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어린이와 관련되어지는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좀 더 강화된 그 인증을 받아야 돼요. 상당히 많은 인증 제도도 있고 앞으로 이 인증 제도는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실제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포털 사이트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먼저 실제로 이런 수출입을 해본 그 무역업자들이 실제로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올려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또는 한국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게 되면 물품 인증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이제 앞으로 관계해야 되는 그 관세사 사무소를 통해서, 관세사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처음부터 어떠한 인허가 제도가 있는지, 어떤 인증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통과 보류 사태가 발생하고 폐기 처분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지재권하고 관련되어진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상호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통관 보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품의 수출입하고 관련되어서 과거보다는 점점 더 앞으로 더 절차나 그 다음에 요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허가 요건, 특히 인증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품 품목별로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실제로 인허가를 시행하는 장소, 그리고 검사가 필요하면 어떤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한 개씩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무역업을 창업할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무역 관련 유관기관들의 위치를 좀 확인해 보는 거, 요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절차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특히 수출입하고 관련되어서 어떤 인허가 요건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